반갑습니다. 써니쌤입니다. 전산회계 2급 118회 이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수익의 예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것은 미수수익이 답이 되겠죠. 미수수익은 수익의 예상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총계정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차변의 손익 8만원, 대변의 1월 1일 5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변에 있는 요 1월 1일 기초 자본금이 되겠고요. 1월 1일이 기초니까 기초 자본금은 58만원이다. 맞는 설명 되겠죠. 단기 순이익은 8만원이 발생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요거를 자본금 계정에서 파악하실 때는 손익이라는 요 계정을 보시면 되는데 손익 계정 과목에 자본금 차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차변에 적혀 있을 때는 단기 손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차변의 손익은 단기 손실 8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차기의 기초자본은 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요 자본금 계정 과목에서 차기로 넘길 때는 기초와 반대편 차변에 11월 31일자로 50만원 이렇게 남겨지게 될 거고요.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차변 합계금액 58만원 그리고 대변 합계금액도 58만원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러면 이 58만원 각각 합계가 맞아졌을 때 이 12월 31일 50만원 이게 차기의 기초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차기 정부에 이렇게 1월 1일 50만원으로 기록되는 이제 금액이 되겠고요. 마감시 차기 2월액은 50만원이다. 요것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맞는 설명 되겠죠.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받을럼 계정의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물어봤고요. 받을럼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 받을럼을 만약에 거래처에서 발행해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받을럼이 차변에 기록이 될 거고요. 이 받을럼에 대한 할인, 받을럼에 대한 배서, 제3자에게 넘기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엄이 만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받을럼의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가, 나, 라 이렇게 될 거고요. 엄의 발행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쪽에서 엄을 받았다 라고 하면 차변에 기록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보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있게 되겠죠. 4번의 정액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결산 시 인식해야 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단기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원이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6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대손삼각비를 물어보았죠. 기말 결산 시에 인식해야 하는 대손삼각비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매출채권 잔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매출채권 잔액 1000만원에다가 대손을 1%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1%를 계산하면 10만원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 1% 계산한 10만원이 전체 대손 충당금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금액이 되니까 이 10만원에서 원래 장부의 잔액,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6만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만원을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기말 결산 시에 차변에 4만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4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 시에 대손 삼각비로 계산되어야 되는 금액은 4만원에서 답을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로 바르게 연결된 거, 옳은 거 물어봤고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과 외환 차손 이렇게 되겠죠. 이자 비용과 외환 차손이니까 나와 라인 답이 3번 이렇게 찾아질 거고요. 잡급과 보험료는 우리 흔히 말하는 판관비라고 말하는 거 있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잡급과 보험료는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7번 다음의 부채 중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수 없는 부채는 이라고 물어봤고요. 선수수익 계산될 수 있고요. 미지급 법인세 괜찮습니다. 예수금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수 있는데 3번에 가수금 같은 경우는 부채 개정 과목에 해당되긴 하지만 적당하게 처리할 개정 과목을 찾지 못해서 임시로 기록하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는 이 가수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수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 쪽에 있는 가지급금도 재무상태표 결산 시에는 이렇게 계산되면 안 되고 적정한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았고요. 처음에 이제 거래가 발생을 하죠. 그 거래를 발생해서 회계상 거래이다 라고 하면 분개를 하게 되고요. 분개한 이후에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게 되겠죠.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난 이후에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면 결산, 정리분계 이렇게 단계가 가야 하니까 틀린 것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결산, 정리, 분계 이후에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하고 수정 후 시산표 작성 후에는 각종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각종 장부 마감 이후에 결산 보고서 작성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유동 부채의 장기 차입금, 그리고 퇴직급여, 중당부채, 장기 매입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이러한 항목들이 있죠. 3번에 미지급 비용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을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에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고요. 2번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라는 것은 상품이 더 이상 우리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가의 10만원을 대변으로 이렇게 제거 처리하는 분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상품이 사라질 경우에 차변에는 잡손실 등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 이렇게 해결되겠죠. 얘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이 되겠고요. 3번에 월 200만원의 지급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준 게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안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차량 운반고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직원 채용, 이런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 하나 더 담보 설정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물어봤다. 그죠? 옳지 않은 거 물어보았고요.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1년을 초과 비유동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타인에 대한 임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쓰여야 되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유형자산입니다. 있을 유자, 형태 형자,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이 되겠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틀렸네요.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기본 요소는 무조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3개의 항목이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3대 요소가 되겠고 처분가액은 상관이 없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단합 목적으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에 차변에 기재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직원 회식, 그리고 직원에 대한 간식, 직원들한테 유니폼을 사줬다, 이런 것들, 직원들에게 급여 이외의 모든 항목들을 지급을 하게 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차변에 하게 되고요. 대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현금 1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나와지게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래처 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 거래처에 식사를 했다, 거래처에 선물을 했다 이런 것들 다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되겠고요. 원재료비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소비할 그런 항목들을 원재료비라고 하게 되고요. 외주 가공비 같은 경우는 외부의 생산자에게 그러니까 외부의 거래처에 원자재 전부 또는 원자재의 일부만을 공급을 하여 이 원자재를 가공시켜서 이렇게 반제품 상태로 다시 우리가 납품받게 되면 그 비용을 외주 가공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답은 2번 복리후생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총 이익을 구한 것으로 옳은 것 물어보았고요. 매출총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단기상품 순매출액 대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같은 경우는 기초상품 재고액은
차변의 기록이 될 거고요. 단기 상품 총 매입액도 차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대변의 기록이 되고요. 네, 이렇게 순매출액과 기말 상품 재고액 670만원 더하기 50만원 하면 720만원과 기초상품 재고액이랑 단기상품 총매입액 합한 515만원은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된 금액에서 차변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670만원에다가 더하기 기말상품 재고액 50만원 더해주고요. 빼기 기초상품 재고액 15만원 빼주고 단기상품 총매입액 500만원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205만원 이렇게 답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저는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했는데 자, 매출원가라는 게 있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총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게 되겠습니다. 이게 매출원가가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초상품 재고액에 단기 총 매입액을 더합니다. 여기에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465만원 얘가 매출원가가 되겠고요. 이 매출원가 465만원을 순매출액에다가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매출 총이익으로 이렇게 구해지겠죠. 방법적인 거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매출 원가를 구하셔서 순매출액에 빼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매출 총이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경우에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될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금은 부채가 되겠죠. 회사에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급여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 두었다가 각각 국가기관 납부하게 되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임시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을 예수금이라고 하게 되고요. 직원들 급여 지급할 때 공제된 금액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이 이 합계 금액인 답 34만 8천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더하기 건강보험 더하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한 것이 이렇게 공제 합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공제 합계가 예수금이 된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4만 8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